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결혼식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산산조각난 사연입니다. 아직도 그날 아침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제보자 김철수 씨 가명, 35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대기업 중간관리자로 일하는 그는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늘 정시에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모범사원. 주변 동료들은 그를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애쓰는 그의 모습은 회사에서도 본받을 만한 직원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몰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의 SNS를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기록들이 눈에 띕니다. 주말 등산, 퇴근 후에 동료들과의 가벼운 술자리,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사진 속 웃음에는 편안함이 묻어났고 그는 진심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봄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었던 소개팅이었는데 철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듯한 표정.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은한 봄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던 그녀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거든요. 그 순간 철수 씨는 자신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인데도 묘한 친밀감이 들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고 그 만남 이후로 그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영 씨 가명, 32세. 첫 만남에서 그녀는 은행 대리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말투,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철수 씨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오랜 시간 쌓여있던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 데이트부터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마치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철수 씨는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미도 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일치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운명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또다시 말을 멈춥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려 물이 넘칠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첫 만남을 회상하는 것조차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취미도 좋아하는 음식도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꼭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경고 신호였는데 철수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가 경고 신호였지만 그때 그는 그저 행복에 들떠 그 신호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만남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들의 관계를 축복했고 철수 씨 역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인터뷰 내내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연인과의 관계는 왜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창밖의 밝은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들은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창한 봄날의 인터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과연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으로 그의 이야기가 더 밝혀질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경기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었죠. 부모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철수 씨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고. 그 말씀만 믿고 살았는데 철수 씨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개근상, 모범상의 기록들, 고등학교 시절의 선행상과 대학교 때의 장학증서까지 그의 이력은 모범생이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을 만큼 깔끔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했고 그 덕분에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재미없게 산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행복했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철수 씨는 자신이 남들보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단조로운 삶 속에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목표였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 후 그의 생활은 더욱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말엔 등산이나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관리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관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반복되었지만 철수 씨에게는 나름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매달 꼬박꼬박 저축해서 모은 돈이에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불필요한 소비도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결혼하면 신부에게 좋은 신랑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의 생활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특히 결혼 후의 삶을 위해 저축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며 살았습니다. 그가 모은 3억 원의 저축금은 그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급여 통장의 거래 내역은 단순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적금과 보험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되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은 3억 원의 저축금. 그것은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따로 적금을 드셨다고 해요. 철수 결혼할 때 써라. 그렇게 모아두신 돈이 1억이 넘었대요. 부모님도 철수 씨의 결혼을 위해 따로 적금을 들어두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쓰길 바랐고 부모님 역시 그런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매년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고 승진도 남들보다 빠른 편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신뢰했고 상사들은 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언제나 규칙을 지키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회사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35이면 많이 늦은 나이니까요. 철수 씨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주변 지인들 역시 결혼 계획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질문들이 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35이라는 나이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였고 그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소개팅은 몇 번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 점이 소개팅 상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미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하는 직감이 왔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제 성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미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철수 씨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경청해 주었고 그의 성격을 존중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와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철수 씨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고 그녀와의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길 바랐습니다. 인터뷰 중간중간 철수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특히 미영 씨 이야기만 나오면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띄었죠. 그는 그녀와의 만남이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결국 큰 아픔을 남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쉬운 표적이었던 거겠죠. 착하고 순수하고 돈도 좀 있고 거기다 나이 때문에 조급해하는 평범한 직장인. 완벽한 사냥감이었던 거예요. 철수 씨는 뒤늦게 자신이 너무 쉽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착하고 순수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직장인이었던 그는 나이 때문에 결혼에 조급해하는 상황까지 겹쳐 완벽한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진함과 조급함이 결국 그를 큰 상처로 이끌었다는 것을 후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 미영 씨는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미영 씨는 첫 만남에서부터 철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진주 목걸이, 과하지 않은 화장과 부드러운 말투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완벽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은행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종종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오전에 잠깐 은행에 들렀다가 온 거라고. 그래서 정장 차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계획된 연출이었겠죠. 2시간 남짓한 첫 만남.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는 철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적절한 순간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주말마다 북한산에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코스와 비슷한 곳으로 다닌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SNS를 미리 다 뒤져봤겠죠. 첫 만남 이후 그들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에 짧은 저녁 약속, 주말 등산, 한강에서의 치맥.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한 데이트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때론 제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까지도 다 연기였을 텐데 미영 씨는 철수 씨에게 늘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철수 씨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같았던 반응들은 철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교제 한 달 즈음 미영 씨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철수 씨에게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은행 월급과 절약하며 모은 적금 내역, 심지어 주식 투자로 번 수익금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재정적 안정은 철수 씨에게 신뢰를 더해 주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은행 로고, 거래 내역, 심지어 도장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정교하게 위조된 거였더라고요.
사기치는데 들어간 공이 대단했어요. 철수 씨는 그때 당시 그녀의 통장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철저하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를 속이기 위한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미영 씨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맞는 것 같으니 결혼까지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저도 그때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철수 씨 역시 나이가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자는 말에 철수 씨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미영 씨의 부모님이라고 소개된 부부는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퇴한 대학 교수라는 아버지는 점잖은 말투로 철수 씨를 반겼고 어머니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철수 씨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너무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들 같은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전문 사기꾼이었겠죠. 몇 번이나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을까요? 그녀의 부모님도 그를 속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연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때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혼에 대한 확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환대는 철수 씨에게 미영 씨와의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신혼집으로 강남의 한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회사 지인이 급하게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계약금만 빨리 준비되면 된다고? 그녀는 좋은 기회가 왔다며 신혼집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계약금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가 보여준 서류들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등기부 등본, 시세 확인서, 심지어 은행 대출 상담까지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죠. 그녀의 자신감과 서류들의 완벽함에 철수 씨는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계약금을 맞출 수 있었어요. 신혼집이니까 부모님도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철수 씨는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과 부모님이 주신 돈을 모두 털어 계약금을 준비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도 흔쾌히 도와주셨고 그 아파트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곳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날씨 좋은 초여름에 새 출발을 하자는 미영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미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결혼을 위해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초여름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작은 의심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마다 미영 씨의 눈물과 진심 어린 듯한 말들이 그 의심을 지워버렸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끔씩 작은 의심들이 들기도 했지만 미영 씨의 눈물과 따뜻한 말들은 그 모든 의심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철수 씨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인터뷰 중간 철수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영 씨와 찍은 수많은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는 어떤 불길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사진 속의 미영 씨도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아직도 지우지 못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정말 현실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철수 씨는 아직도 그 사진들을 지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자신이 겪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하려 했고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진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잊지 않기 위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철수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과 후회가 묻어나 있었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진심처럼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5월이 되자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웨딩홀 예약, 스튜디오 촬영, 예물 준비까지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영 씨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꼼꼼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는 철수 씨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모든 것이 완벽히 계획된 듯 했습니다. 미영 씨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결혼 전문 플래너처럼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면서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했죠. 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었어요. 정말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믿을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동거래는 신혼집 계약금이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살 수 있는 기회라며 미영 씨는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철수 씨를 설득했습니다. 계약하러 가기로 한 날 아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은행 감사가 나와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미영 씨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 논리적이었고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의심할 수 없었어요. 철수 씨는 2억을 송금했습니다. 미영 씨가 보내준 계좌로요. 물론 그 계좌는 나중에 알고 보니 차명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그녀의 행동과 모습은 모든 것이 믿을 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체계적인 행동은 철수 씨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저녁에 만났는데 미영 씨가 울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눈물을 보고 오히려 제가 위로해줬죠. 그 눈물이 거짓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만큼 그녀는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 동거래는 더 교묘했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은행 VIP 고객 자격으로 특별 투자 기회가 있다며 철수 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기회를 철수 씨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더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둘이 함께 성공하는 미래를 꿈꾸는 듯한 모습으로 철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6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과 새살림 비용으로 쓰자고 했죠. 더군다나 서류까지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은행 공식 문서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죠. 그녀가 보여준 서류는 그동안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어요. 투자금 명목으로 또 5천만 원이 그녀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의 부모님도 1,000만 원을 보태주셨죠. 철수 씨는 부모님의 돈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미영 씨의 확신에 찬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은 그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보낼 때 제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영 씨가 보낸 문자가 왔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믿어줘서 고마워. 이런 달콤한 말과 함께였어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순간은 너무나 달콤했고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웨딩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도 완벽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영 씨는 천사처럼 보였죠.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고 사진 속 그녀의 웃음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미소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자주 전화를 못 받고 만나기도 힘들어졌거든요.
은행 감사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특별 채용 관련 비리건이라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를 보호하려 한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그녀가 저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미영 씨는 수시로 달콤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지만 철수 씨를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죠. 이따금 보내오는 웨딩드레스 피팅 사진과 함께요. 그녀의 문자와 사진들은 철수 씨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 준비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마지막 문자예요. 봐보세요. 철수 씨가 보여준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이면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는 거야. 너무 설레고 떨려.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이 문자를 받고 잠들었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던 거죠. 결혼식 당일 아침, 철수 씨는 부모님과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켠에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한 결혼식 전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 말이죠. 철수 씨의 손이 떨립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도 그날의 공포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 씨 측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였거든요. 옷차림도 좀 허술했고 서로 전혀 모르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었대요. 조직적인 사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겠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의 희생양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토요일, 서울의 한 웨딩홀. 결혼식이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고 꽃으로 장식된 웨딩홀은 이미 축복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너무 설레서 새벽부터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신랑 대기실에서 철수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보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형의 결혼식 때는 축의금 봉투를 들고 왔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을 보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그때 어머니 눈물을 보는데 제 마음도 뭉클했죠. 철수 씨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속 깊이 행복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그에게 있어서 큰 감동이었고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신랑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급박한 두드림 소리는 철수 씨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어요. 웨딩홀 스태프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철수 씨에게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부를 아십니까? 그 질문이 이상했어요.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죠. 1년 넘게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휴대폰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신부 미영 씨는 전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고 심지어 다른 웨딩홀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필 결혼식 날 이런 장난을. 그런데 그 남자가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들 속에는 미영 씨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 통장을 건네받는 모습, 그리고 여러 남자들과 찍은 웨딩 사진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들은 그녀의 이중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난 1년간 그녀가 했던 수상한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며 울먹이던 날들,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던 것, 부모님께 은퇴 자금을 미리 받아두자던 제안들. 철수 씨는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불안감과 의심들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영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그녀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남자의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 모두는 미영 씨에게 속았다는 피해자들이었죠. 어떤 이는 3억을, 또 어떤 이는 5억을 사기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철수 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신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기였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신랑분,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수배 전단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미영 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미영이 아니었습니다. 전청조, 그게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이미 10명이 넘는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을 가로챈 전과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철수 씨는 그 이름을 들으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정체가 전과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결혼식 시작 3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축하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미영, 아니 전청조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아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여전히 결혼식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 보였달까? 철수 씨는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웨딩드레스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경찰들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진짜예요. 그녀의 손에는 폭발물처럼 보이는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웨딩홀을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을 쳤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함정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폭발물이었대요. 그 소동 틈에 도망가려고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그녀는 가짜 폭발물로 웨딩홀을 혼란에 빠뜨린 후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고 그 후로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황당했죠. 제 결혼식이 강도극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거기다 알고 보니 하객 중 상당수가 사기단의 일원이었대요. 축하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공범이었던 거죠. 철수 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한순간에 강도극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줄 알았던 하객들 중 상당수가 사기단의 일원이었고 그들 모두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이미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결혼 사기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매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고 착실한 직장인을 노린 뒤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게 수법이었죠.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의 신뢰를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건넨 돈만 해도 4억이 넘어요. 거기에 부모님 퇴직금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건넨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퇴직금까지도 그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빛부터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은지, 뭔가 숨기고 있진 않은지. 김철수 씨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충격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고 그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절 비웃는 것만 같았거든요. 실제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철수 씨는 3개월간의 휴직 후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라는 공간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그곳에서 자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조용한 일이라는 점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빚은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부모님께서 노후 자금을 다 빼서 도와주셨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눈물 속 빠지게 일해서 꼭 갚을 거예요. 철수 씨의 통장에서 사라진 2억여 원. 거기에 부모님의 노후 자금 1억 원까지. 경제적 피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은행원처럼 보이는 여자분들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면 자리를 피해서 다른 칸으로 갈 때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순간들조차도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 되곤 해요. 철수 씨는 주말마다 다니던 등산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자주 갔던 북한산 둘레길이 이제는 악몽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던 한강공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보냈던 행복한 기억들이 이제는 고통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특히 어머니가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따로 나와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철수 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퍼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전이 되는 것 같아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죄책감은 철수 씨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철수 씨. 상담사의 권유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그날의 기억을 조금씩 써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아직은 쓰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가끔은 펜을 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써내려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경험을 책으로 써볼까 생각도 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처럼 속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수 씨는 일기를 쓰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그나마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봄인데 올해는 벚꽃을 보러 가볼까 합니다. 작년엔 그녀와 함께 봤던 벚꽃이라 피하기만 했거든요. 이젠 제 인생의 봄도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아직은 아픔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고도 대견했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지만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봄은 언제쯤 다시 찾아올까요? 오늘도 서점 한 켠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봄볕이 그의 마음에도 닿아 언젠가는 다시 온전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 그의 마음에도 새싹이 돋아나길 바라며